안녕하십니까? 시대정신과 미래가치를 선도하는 대학 서울시립대학교입니다. 지금부터 2023학년도 서울시립대학교 입학전형에 대한 안내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2023학년도 주요 변경사항 및 일정입니다. 첫 번째, 지역균형 선발 전형의 학생부 교과 반영 방법이 변경되고 계열별 수능 선택 과목이 세분화됩니다. 그리고 생명과학, 빅데이터 분석학 전공이 폐지됩니다. 다음으로 기존의 학생부 종합전형이 학생부 종합전형 1과 2로 이원화되고 기존의 고른기회전형은 고른기회전형 1으로 명칭이 변경됩니다. 또한 학생부 종합전형 1과 고른기회전형 1의 면접 배수가 2배수에서 3배수로 확대됩니다. 학생부 종합전형 2는 면접이 없는 서류형으로 국제관계학과, 경영학부, 도시사회학과, 교통공학과에서만 선발합니다. 다음으로 정시 모집에서 영어 영역 반영 방법이 조정되어 계열별 등급 점수가 변경됩니다. 또한 수능 반영 비율을 세분화하고 계열별 선택 과목이 차등 지정되었습니다. 기존의 수시 모집에서 선발하던 정원의 특별 전형이 정시로 이동하며 북한 이탈 주민 전형을 포함한 고른기회 전형 2로 명칭이 변경됩니다. 고른기회 전형 2 농어촌 학생 전형은 지원 자격을 확대하여 수험생 본인이 12년 동안 농어촌 지역에 거주한 경우에도 지원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산업디자인학과의 학과명이 디자인학과로 변경되고 이와 함께 기존의 공업디자인 전공의 명칭이 산업디자인 전공으로 변경됩니다. 수시 모집에서 전형 유형별 모집 인원은 다음과 같습니다. 논술 전형은 전년도와 마찬가지로 자연계열 모집 단위에서 77명을 선발합니다. 지역균형 선발 전형 모집 인원은 194명이며 실기 전형 디자인학과 모집 인원은 29명입니다. 정원의 특별 전형은 정시로 이동하였으며 학생부 종합전형이 이원화되어 학생부 종합전형 1 면접형과 학생부 종합전형 2 서류형으로 각각 371명과 80명을 선발합니다. 고른기회 전형 1 모집 인원은 143명이며 사회공헌 통합전형 모집 인원은 34명입니다. 실기전형 음악학과는 전년도 8명에서 1명 감소하여 7명을 선발합니다. 정원의 특별전형을 포함한 전년도 총 모집 인원은 1,040명이었고 2023학년도 모집 인원은 935명으로 감소했습니다. 정시 모집은 수능 일반 전형에서 705명을 선발합니다. 정원의 특별 전형이 고른기회 전형 2로 명칭을 변경하여 운영됩니다. 예체능 계열 모집 단위인 음악학과, 환경조각학과, 스포츠과학과에서는 정시에서 88명을 선발합니다. 수시 모집 원서 접수는 2022년 9월 13일 오전 10시부터 시작하여 9월 16일 금요일 오후 6시에 마감됩니다. 학생부 종합전형 1, 고른기회전형 1, 사회공헌 통합전형에서의 자기소개서 작성은 9월 17일 토요일 오후 6시에 마감됩니다. 논술고사는 10월 8일 토요일에 진행되며 자세한 고사 진행 방법은 추후 입학처 홈페이지 공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실기고사는 모집 단위별로 진행 일정이 다르니 해당 전형 지원자는 일정을 반드시 사전에 인지하시기 바랍니다. 학생부 종합전형 1 및 디자인학과 면접 대상자는 수능 시험 다음 날인 11월 18일에 발표합니다. 학생부 종합전형 1, 고른기회전형 1, 사회공헌 통합전형의 인문계열 및 스포츠과학과의 서류 기반 확인 면접은 11월 26일 토요일에 진행되며 디자인학과 면접도 같은 날에 진행됩니다. 학생부 종합전형 1, 고른기회전형 1, 사회공헌 통합전형의 자연계열 면접은 다음 날인 11월 27일 일요일에 진행됩니다. 수시 모집 합격자는 12월 15일 목요일 입학처 홈페이지를 통해 발표할 예정이며 이후 등록 및 등록금 납부 절차는 입학처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통해 추후 안내드리겠습니다. 2023학년도 수시 모집 논술 전형, 지역균형 선발 전형, 실기 전형에 대한 안내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수시 모집 논술 전형입니다. 논술 전형은 자연계열 모집 단위에서만 77명을 선발합니다. 10월 8일 토요일에 논술고사를 실시하며 자세한 일정은 입학처 홈페이지를 통해 추후 공지할 예정입니다. 논술 전형에서는 논술고사 점수를 70% 반영하며 학교생활기록부 교과 성적을 30% 반영합니다. 석차 등급이 나오는 과목만 반영하기 때문에 진로 선택 과목은 반영하지 않습니다. 학생부 반영 방법을 보면 석차 등급 1등급부터 5등급까지는 반영 점수의 차이가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다시 말해 교과 등급보다는 논술고사의 비중이 훨씬 더 크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논술고사는 수리 논술만 실시합니다. 수학교과의 고등학교 교육과정 범위 내에서 4개 문항을 출제하며 고사 시간은 120분입니다. 문항에 대한 이해 및 논리적인 풀이 과정을 평가하는 논술고사이기 때문에 정답 및 풀이 과정의 완성도에 따라 점수를 차등 부여합니다. 학생부 교과 성적 산출이 불가능한 수험생의 경우 논술 점수에 따라 비교 내신 점수를 부여합니다. 2022학년도 서울시립대학교 논술고사 문항 및 출제 의도입니다. 고등학교 수학교과의 교육과정을 준수하여 다양한 교과 및 단원에서 출제하여 수험생의 수리 논술 능력을 측정하고자 하였습니다. 서울시립대학교 입학처 홈페이지에 과거 논술 기출문제 및 그 해설이 업로드되어 있으니 기출문제를 중심으로 논술고사를 대비하실 수 있습니다. 논술 전형의 2022학년도 입시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수능시험 전에 논술고사를 실시하기 때문에 전체적인 경쟁률이 굉장히 높은 편이며 전년도에 특히 경쟁률이 높았던 모집 단위는 전자전기 컴퓨터공학부, 신소재공학과, 컴퓨터과학부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학생부 교과 성적보다는 논술고사의 비중이 훨씬 더 크기 때문에 모집 단위별 최종 등록자의 학생부 등급 평균이 다양하게 형성된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전년도 논술 전형 평균 경쟁률은 45.48대 1이었고 최종 등록자의 논술 점수 평균은 700점 만점에 546.72점으로 나타났습니다. 다음으로 수시 모집 지역균형 선발 전형에 대해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서울시립대학교는 지역균형 선발 전형으로 194명을 선발합니다. 학교별 추천 인원은 최대 8명까지 가능하며 추천 기준은 소속 고등학교에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3학년도 학생부 교과 반영 비율은 공통과목 및 일반 선택 과목에서 90%, 진로 선택 과목이 10%입니다. 수능 최저학력 기준은 세개 영역 등급합 7을 충족해야 합니다. 지역균형 선발 전형 학생부 교과 반영 방법에 대해 조금 더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계열별로 공통과목 및 일반 선택 과목의 반영 방법이 다릅니다. 인문계열 모집 단위는 국어, 영어, 수학, 한국사를 포함한 사회 과목에서 70%를 반영하고 과학교과를 포함한 그 외 과목을 30% 반영합니다. 자연계열 모집 단위에서는 국어, 영어, 수학, 과학교과를 70% 반영하고 사회 과목을 포함한 그 외 나머지 과목들을 30% 반영합니다. 석차 등급에 따른 반영 점수를 활용합니다. 추후 지역균형 선발 전형 학생부 교과 산출 계산기가 입학처 홈페이지에 업로드될 예정입니다. 다음으로 진로 선택 과목 반영 방법입니다. 인문계열 모집 단위에서는 국어, 영어, 수학, 사회, 진로 선택 과목 중 상위 3과목의 성취도를 반영합니다. 자연계열 모집 단위에서는 국어, 영어, 수학, 과학, 진로 선택 과목 중 상위 3과목의 성취도를 반영합니다. 국어, 영어, 수학, 사회 또는 과학교과의 진로 선택 과목 합이 3과목이 되지 않을 경우 2과목 또는 1과목 성취도를 반영합니다. 단, 진로 선택 과목을 이수하지 않은 지원자의 경우 진로 선택 과목 10%를 반영하지 않기 때문에 지원 시 신중하게 고려하시기 바랍니다. 지역균형 선발 전형의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세분화되었습니다. 자연계열 지원자의 경우 지원하는 모집 단위를 반드시 확인하셔야 합니다. 자연계열 2로 분류된 환경원예학과, 건축학 전공, 건축공학 전공, 교통공학과, 조경학과의 경우 수학에서 확률과 통계를 응시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자연계열 1 지원자는 미적분 또는 기하를 응시하셔야 합니다. 인문계열의 경우 선택 과목에 제한이 없습니다. 지역균형 선발 전형 전년도 입시 결과입니다. 인문계열 모집 단위의 경우 전체 경쟁률은 20.58대 1이었으나 지원자 중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달성한 지원자들끼리의 실질 경쟁률은 10.88대 1이었습니다. 최종 등록자의 학생부 등급은 인문계열 평균 2.01이었습니다. 자연계열 모집 단위의 경우 전체 경쟁률은 15.22대 1을 기록하였습니다.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충족한 지원자들끼리의 실질 경쟁률은 7.84대 1이었습니다. 최종 등록자의 학생부 등급은 자연계열 평균 1.98이었습니다. 수능 최저학력 기준의 충족률입니다. 전체 지원자 중 52.29%인 1,838명이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충족하였으며 47.71%인 1,677명이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충족하지 못했습니다. 수험생 여러분께서는 대학에서 공개한 경쟁률, 본인의 학생부 교과 등급, 수능 최저학력 충족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시어 고등학교와 충분한 상의 후 지역균형 선발 전형에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시 모집 실기 전형에 대한 안내입니다. 수시에서는 디자인학과와 음악학과 성악 전공에서 모집을 실시합니다. 먼저 디자인학과입니다. 산업디자인학과가 학과명을 디자인학과로 변경했으며 기존의 공업디자인 전공이 산업디자인 전공으로 명칭이 변경되었습니다. 디자인학과는 시각디자인 전공에서 15명을, 산업디자인 전공에서 14명을 선발합니다. 국내 고등학교 졸업자 또는 졸업 예정자 중 학교생활기록부 최소 3학기 이상 교과 성적 산출이 가능해야 지원 가능합니다. 학교생활기록부 교과는 국어와 영어 성적만을 반영하며 4등급까지는 석차 등급별 반영 점수가 2점씩밖에 차이나지 않습니다. 디자인학과는 1단계 10배수를 학생부 교과 100% 350점 만점으로 선발하며 2단계는 실기고사를 포함하여 700점 만점으로 3배수를 선발합니다. 마지막으로 면접평가를 포함하여 3단계 1000점 만점으로 최종 합격자 및 후보자를 선정합니다. 면접평가에서는 실기고사 결과물을 토대로 지원자의 표현 의도 등을 평가할 예정이며 관련된 구체적인 사항은 추후 입학처 홈페이지에 공지 예정입니다. 음악학과 성악 전공입니다. 모집 인원은 총 7명이며 남자 4명, 여자 3명을 모집합니다. 음악학과 역시 국내 고등학교 졸업자와 졸업 예정자 중 학교생활기록부 3학기 이상 교과 성적 산출 가능자만 지원 가능합니다. 단계별 전형이 아닌 일괄 전형으로 학생부 교과에서 국어 및 영어 교과 등급을 10% 반영하고 실기고사 점수를 90% 반영하여 합격자 및 후보자를 선정합니다. 교과 등급 반영 방법은 디자인학과의 경우와 동일합니다. 실기고사 지원자는 이태리곡 한 곡과 독일곡 한 곡을 모두 안보로 연주해야 합니다. 자세한 실기고사 일정 및 유의사항은 수시 모집 요강 및 입학처 공지사항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기전형 전년도 입시 결과입니다. 디자인학과는 시각디자인과 산업디자인 전공 모두 최종 등록자의 학생부 등급 평균이 2.31이었으며 실기고사 점수 역시 320점 후반대를 기록했습니다. 음악학과 성악 전공의 경우 학생부 교과 등급 평균이 남녀 각각 4.46, 4.21이었으며 교과 등급과 실기, 면접의 조화가 필요한 디자인학과보다는 실기고사의 영향력이 훨씬 큰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2023학년도 수시 모집 학생부 종합전형, 고른기회전형 1, 사회공헌 통합전형에 대한 안내를 시작하겠습니다. 2023학년도에는 기존의 학생부 종합전형을 면접형과 서류형으로 분리하여 운영합니다. 먼저 학생부 종합전형 1 면접형은 단계별로 운영됩니다. 서류평가를 통해 면접 대상자를 3배수로 선발하며 서류평가 점수 60%와 면접평가 점수 40%를 합산하여 1000점 만점으로 최종 합격자와 후보자를 선정합니다. 모든 제출 서류는 엄격하게 블라인드 처리됩니다. 학생부 종합전형 2 서류형은 국제관계학과,
경영학부, 도시사회학과, 교통공학과의 내 모집 단위에서만 운영되며 총 80명을 선발합니다. 서류 100% 일괄 전형이며 면접형과 마찬가지로 모든 서류는 블라인드 처리됩니다. 고른기회 전형 1에서는 143명을 선발합니다. 지원 자격은 국가보훈 대상자,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 차상위 계층, 한부모 가족이며 지원 자격을 충족하는 지원자들을 대상으로 1단계 서류 평가를 통해 3배수의 면접 대상자를 선발 후 2단계 면접 평가를 실시하여 합격자와 후보자를 선발합니다. 사회공헌 통합전형에서는 총 34명을 선발하며 지원 자격은 독립유공자 후손, 민주화운동 관련자, 의사상자, 다문화 가정의 자녀, 다자녀 가정의 자녀, 난민 및 그의 자녀입니다. 먼저 지원 자격 심사가 완료된 지원자들을 대상으로 1단계 서류 평가를 진행합니다. 그리고 4배수의 면접 대상자를 선발 후 2단계 면접 평가를 실시하여 합격자와 후보자를 최종 선발합니다. 서울시립대학교 학생부 종합전형은 학업 역량, 잠재 역량, 사회 역량의 3가지 영역을 통해 지원자의 서류를 평가하고 면접을 통해 검증합니다. 학업 역량은 학교에서 충실하게 교과 지식을 쌓고 대학 전공을 학습할 수 있는 기초 소양을 얼마나 함양하였는지를 평가하는 영역으로 교과 성적뿐 아니라 과목별 세부 능력 및 특기 사항과 자기소개서 1번 문항의 기록을 모두 관찰 및 분석합니다. 잠재 역량은 전공 혹은 진로와 관련된 관심사를 얼마나 깊이 있게 또는 꾸준히 탐구하였는지, 그리고 지원자가 학교 생활을 통해 접한 다양한 지식과 결부시켜 주어진 문제를 해결하고자 했는지를 평가하는 영역입니다. 전공에 대한 관심 및 열의를 고등학생 수준에서 얼마나 잘 드러내었는지, 단순히 전공에 대한 관심을 드러내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고등학교 생활 동안의 학업 능력과 얼마나 잘 결부되어 있는지, 최종적으로 대학에 진학하여 훌륭하게 학교 생활을 해나갈 수 있는지 평가합니다. 교과 성적, 세부 능력 및 특기사항, 창의적 체험활동, 자기소개서 등 주어진 서류 모두를 종합적으로 관찰 및 분석합니다. 마지막으로 사회 역량입니다. 사회 역량은 대학에 진학하여 얼마나 건전한 인격과 협력을 토대로 대학 생활을 해낼 수 있는지 평가하는 영역입니다. 여러 선생님들께서 다양한 측면에서 지속 관찰하신 세부 능력 및 특기사항, 학년 담임 선생님의 행동 발달 및 종합 의견, 자율활동 및 진로활동, 동아리 활동 등에서 지원자가 경험하고 해낸 일, 자기소개서 등의 기록을 종합적으로 평가합니다. 학업 역량, 잠재 역량, 사회 역량을 모두 포괄하는 모집 단위별 인재상은 서울시립대학교만의 고유한 특징으로 서울시립대학교가 지원자들을 어떻게 평가하고자 하는지 나타내는 일종의 가이드라인입니다. 따라서 서울시립대학교 학생부 종합전형 지원자는 지원 전에 모집 단위별 인재상의 내용을 충분히 이해하는 것이 좋습니다. 먼저 세무학과의 인재상입니다. 세무학은 회계학, 법학, 경영학, 경제학, 재정학 등의 기반을 두고 있어 이 학문들이 요구하는 기초 및 탐구 영역 교과의 성취도를 중요하게 여깁니다. 이에 따라 세무학과는 기초 및 탐구 영역 교과의 성취도가 우수하고 자기주도적 학습 능력을 갖춘 학생을 학업 역량이 우수하다고 평가합니다. 그리고 통합적 사고 능력을 바탕으로 융합 학문에 대한 이해를 통하여 새로운 가치 창출을 추구하는 학생을 잠재 역량이 높다고 평가합니다. 다양한 학문을 기반으로 학습해 나가야 하기 때문에 한 분야에 편중되지 않은 통합적 사고 능력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 학문 분야를 골고루 학습하고 그를 토대로 새로운 가치 창출을 해낼 의지와 목적의식이 뚜렷한 학생이라면 잠재 역량에서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세무학과는 높은 윤리의식을 바탕으로 지속적인 발전과 혁신을 추구하는 리더십이 있는 학생을 높은 사회 역량을 가지고 있다고 평가합니다. 지원자 본인의 학교 생활을 통해 이러한 내용을 발견할 수 있다면 대학에 와서도 세무학을 전공으로 높은 윤리의식 및 지속적인 발전을 기대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다음으로
융합응용화학과의 인재상입니다. 융합응용화학과는 수학 및 기초과학 교과의 성취도가 우수한 학생을 학업 역량이 높다고 평가합니다. 화학을 기반으로 다양한 학문의 융합을 도모하기 때문에 그를 위한 기초인 수학 및 기초과학 교과를 특히 중요하게 보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융합응용화학과는 자연현상의 원리에 대한 관심이 많고 과학적 소질을 가진 자기주도적인 학생을 잠재 역량이 높다고 평가합니다. 공학과 달리 자연과학은 자연현상을 관찰하고 그 원리를 이해하려는 노력을 기울이는 학문입니다. 화학을 바탕으로 다른 학문을 융합하여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기 위해서는 그 자연현상에 대한 깊은 이해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고등학생 수준에서 충분히 자연현상에 대한 원리에 관심을 가지고 자기주도적으로 과학적 탐구를 해온 학생이라면 융합응용화학과의 잠재 역량이 높다고 평가받을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융합응용화학과는 성실하고 창의성이 있으며 공동체 의식이 뛰어난 학생을 사회 역량이 높다고 평가합니다. 현대과학은 천재과학자 홀로 새로운 발견을 하기보다는 과학자 집단의 협업을 통한 발견이 일어나는 경우가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고등학생 수준에서의 성실성, 협업을 통한 공동체 의식, 또 협업을 통해 새로운 아이디어를 발전시켜 나갈 수 있는 창의성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학생부 종합전형에서의 자기소개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서울시립대학교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자기소개서 제출은 선택사항입니다.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지원자가 직접 본인의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유일한 서류인 자기소개서는 2개의 공통문항과 1개의 자율문항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1번 문항은 고등학교 재학기간 중 진로와 관련하여 본인에게 의미 있는 학습 경험과 교내 활동에 대한 내용입니다. 본인이 지원한 모집 단위와 관련하여 어떤 활동을 했는지, 그 활동을 하게 된 이유는 무엇이고, 어떤 방법으로 본인의 지식 또는 경험을 확장시켜 나갔는지 평가자를 설득하는 글입니다. 학습 경험과 교내 활동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지원자 본인의 태도에 변화가 있었는지, 활동 이후 무엇을 느끼고 알게 되었는지 등을 에피소드 형태로 서술하는 것이 좋습니다. 지원자는 1번 문항을 통해 학생부에 단순 기재된 내용이 실제로는 어떤 노력을 통해 의미를 가지게 되었는지 평가자를 설득할 수 있습니다. 자기소개서 2번 문항은 고등학교 재학기간 중 타인과 공동체를 위해 노력한 경험과 이를 통해 배운 점에 대한 것입니다. 단순히 착함, 성실함 등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모집 단위별 인재상에서 강조한 내용과 본인의 경험을 연결시켜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조별 활동을 통해 본인의 의사소통 능력, 리더십, 팀워크 역량이 상승한 경험과 그 결과 본인이 어떻게 변화하였는지, 또 무엇을 배웠는지 서술한다면 평가자가 지원자의 서류를 관찰하고 평가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서울시립대학교의 자기소개서 3번 문항은 서울시립대학교의 해당 모집 단위에 지원한 이유, 그리고 향후 진로 계획에 대한 것입니다. 지원자는 단순히 앞으로 무엇을 할 것인지 그 계획만을 서술하기보다는 본인이 이 전공을 선택하기 위해 고등학교 생활 중 무엇을 계획했고 무엇을 성취했는지 평가자를 설득해야 합니다. 본인의 학교 생활을 요약해도 좋고 본인이 얼마나 준비되었는지에 대해 근거를 제시하며 드러내도 좋습니다. 이를 기반으로 대학에서 어떤 활동을 어떻게 진행할 것인지 그 계획을 함께 서술해준다면 훨씬 설득력 있는 자기소개서가 될 것입니다. 앞서 강조했듯이 자기소개서는 평가자를 설득하는 글입니다. 효과적인 설득을 위해서는 근거가 필요하며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그 근거는 학교생활기록부의 서술입니다. 평가자는 자기소개서의 내용이 아무리 화려해도 학교생활기록부에서 그 근거를 발견할 수 없다면 그 내용을 믿지 않기 때문입니다. 다음으로 부모, 친인척, 지인의 사회적 경제적 지위에 대한 직간접적인 언급을 모두 금지합니다. 아버지께서 컴퓨터공학을 전공하셔서 컴퓨터과학부에 지원했다거나 외교관인 어머니를 따라 세계 각국을 돌아다닌 경험 때문에 국제관계학과에 지원했다는 내용 등은 모두 기재 금지 사항입니다. 지원자 본인의 학교 생활을 중심으로 자기소개서를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든 자기소개서는 대교협의 자기소개서 유사도 검색 시스템을 통해 표절 및 대필 여부 등을 검증하기 때문에 다른 누구의 것도 아닌 나만의 이야기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학생부 종합전형 면접평가입니다. 면접평가는 블라인드 평가로 진행되며 면접 대상자는 고유한 가번호를 부여받습니다. 면접평가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지원자는 정해진 시간에 서울시립대학교에 방문하여 모집단위별 조별 지정 대기실로 입실하게 됩니다. 면접장에 입장하면 2인의 면접위원이 약 10분간 서류 기반 확인 면접을 진행합니다. 면접 후에는 퇴실 후 건물을 나서기 전 면접평가에 대한 간단한 설문조사를 진행한 후 귀가하게 됩니다. 이후 합격자 발표를 통해 본인의 결과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서울시립대학교는 제시문 기반 면접이 아닌 서류 기반 확인 면접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특정 활동에 참여 여부가 아닌 지원자 본인이 배우고 학습한 내용들에 대해 심층적으로 질문하며 서류 평가를 통해 드러난 수험생의 우수한 역량과 그 기록을 확인합니다. 그 과정에서 자기소개서와 학생부 기록이 교차 검증되었을 경우 면접에서 심층 질문 사항으로 연계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서류를 기반으로 개별화된 질문 후 그에 대한 답변과 연계된 확장 심화 질문으로 이어나가 수험생의 역량을 확인합니다. 서류 기반 확인 면접의 예시는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전년도 영어 영문학과 지원자의 실제 면접 질문입니다. 특정 도서를 읽은 후 이유 없는 혐오를 멈춰야 한다는 점을 배웠다고 서술되어 있었습니다. 면접자는 지원자가 모집 단위별 인재상에 나타난 대로 영미문학, 영미문화에 대한 관심을 바탕으로 어느 정도까지 사고력을 확장했는지 검증하려 했습니다. 그래서 혐오라는 개념의 의미를 정확히 알고 있는지, 그리고 지원자가 그 개념의 의미를 바탕으로 분명한 예를 들어 설명할 수 있는지 확인하는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리고 그 답변에 대한 꼬리 질문을 통해 지원자의 사고력의 깊이를 측정해보고자 했습니다. 다른 예시를 보겠습니다. 교과 세부 능력 및 특기 사항에서 이 지원자는 영어에 관심이 많고 영어로 본인의 생각을 표현해낼 수 있다고 서술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그 내용을 검증하기 위해 지원자에게 영어로 답변해 볼 것을 요구했습니다. 영어 면접이 아니라 영어 영문학과 지원자의 서류에 기재된 내용을 확인하는 서류 기반 확인 면접입니다. 다음은 공과대학 지원자의 실제 면접 질문을 보겠습니다. 화학공학과 모집단위별 인재상에서는 공학적 응용에서 요구되는 창의적이고 분석적인 사고력을 겸비한 학생의 잠재 역량을 높이 평가하고 있습니다. 서류평가에서 모집단위별 인재상에 더 맞는 우수한 지원자가 면접평가 대상이 되기 때문에 정말로 공학적 응용에서 요구되는 사고력을 겸비했는지 지원자 본인이 실시한 실험, 활동 등에서 질문했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어떻게 본인의 활동을 확장했는지, 실험 및 활동에서 경험했던 어려움을 어떤 식으로 개선하고자 했는지에 대해 질문하는 서류 기반 확인 면접을 진행했습니다. 다음으로 학생부 종합전형 고교 유형별 교과 성적 분포입니다. 먼저 인문계열 지원자와 등록자의 교과 성적 분포입니다. 박스 그래프에서 일반고 기준으로 전 과목 교과 등급 평균 1등급 초반부터 7등급 중반까지 지원하였습니다. 가운데 보이는 노란 점이 평균이고 그 위에 하얀 선이 중앙값이며 전체 지원자의 50%는 2등급 초중반부터 3등급 초반 사이에 모여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최종 등록자의 일반고 교과 등급 평균은 전 과목 1등급 중반부터 4등급 초반까지 분포되어 있으며 전체 등록자의 50%는 2등급부터 2등급 중반 사이에 모여 있습니다. 자연계열 지원자와 등록자의 전 과목 교과 성적 분포입니다. 특목고, 즉 과학고 학생들의 경우 3등급 중반부터 8등급 초반까지 지원하였으며 지원자 교과 성적의 평균은 5등급 중반이었습니다. 그리고 과학고 전체 지원자의 50%는 5등급 초반부터 6등급 초반 사이에 모여 있습니다. 이 중 최종 등록자의 교과 성적 분포는 4등급 중후반부터 7등급 초반까지로 나타납니다. 최종 등록자의 교과 등급 평균은 5등급 후반이며 중앙값은 6등급입니다. 전체 등록자의 50%가 5등급 중반부터 6등급 초반에 모여 있습니다.
단, 지금 보여드리는 일반고, 자사고, 특목고 기준은 대기업에서 제시한 고교 유형별 분류에 따라 전형을 마친 후의 분석 결과입니다. 전형 중에는 블라인드 평가 원칙에 따라 엄격하게 블라인드 사항을 적용하여 평가하였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학생부 종합전형 유형 중 고른 기회 전형 지원자 및 등록자들의 교과 성적 분포입니다. 그래프를 해석하는 방식은 이전과 유사합니다. 고른 기회 전형의 특성상 지원 자격을 충족한 지원자들끼리 경쟁하기 때문에 학생부 종합전형과 교과 성적 분포가 다를 수 있습니다. 지금 보여드린 그래프뿐 아니라 한국대학교육협의회에서 제공하는 대학 어디가의 서울시립대학교 전형 결과 및 서울시립대학교 입학처 홈페이지 입학통계 메뉴에서도 각기 다른 형태의 다양한 전형 결과 공개 자료를 보고 지원에 참고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교과 등급은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고려하는 여러 전형 요소 중 하나일 뿐 합격을 결정하는 절대 요소가 아님을 강조드립니다. 2023학년도 정시 일반 및 실기 전형, 고른 기회 전형 2에 대한 안내를 시작하겠습니다. 정시 모집 일반 전형에 대해 안내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정시 모집 일반 전형 가군입니다. 인문 계열에서는 도시행정학과와 자유전공학부를 수능 100%로 선발합니다. 도시행정학과의 모집 인원은 17명이며 자유전공학부의 모집 인원은 22명입니다. 자연계열에서는 인공지능학과가 12명을 수능 100%로 선발합니다. 예체능 계열의 경우 음악학과에서 22명을 선발하며 수능 성적 30%, 학생부 교과 및 출결을 10% 반영합니다. 그리고 실기고사를 60% 반영합니다. 환경조각학과의 경우 정시 모집으로만 36명을 선발합니다. 단계별 전형을 실시하며 1단계는 수능 성적으로 4배수를 선발하고 2단계에서 수능 30%, 학생부 교과 및 출결을 20% 반영하고 실기고사를 50% 반영합니다. 학생부 반영 시 교과와 출결의 비중은 9대 1입니다. 다음으로 정시 모집 일반 전형 나군입니다. 나군에서는 가장 많은 인원인 684명을 선발하며 그중 인문계열 12개 모집 단위에서는 수능 100%로 295명을 선발합니다. 자연계열 19개 모집 단위에서는 359명을 수능 100%로 선발합니다. 예체능 계열인 스포츠과학과에서는 단계별 전형을 실시하며 1단계에서 수능 100%로 4배수를 선발하고 2단계에서 수능 50%, 학생부 교과 및 출결 20%, 실기고사 30%를 합산하여 최종 30명을 선발합니다. 학생부 반영 시 교과와 출결의 비중은 9대 1입니다. 정시 모집 계열별 수능 반영 비율입니다. 인문계열 모집 단위에서는 수능 선택 과목에 따른 지원 제한이 없습니다. 다만 인문계열 모집 단위의 수능 성적 반영 비율이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지원자들께서는 수능 과목별 반영 비율을 꼼꼼하게 확인하시고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문계열 1, 2의 모집 단위에서는 영어교과 1등급이 150점이고 2등급이 148점이지만 3등급부터는 4점씩 감점하게 됩니다. 인문계열 3의 경우 1등급이 250점이고 2등급은 248점이지만 3등급부터는 4점씩 감점하게 됩니다. 탐구 영역의 경우 100분위 점수를 적용한 대학 자체 변환 점수를 적용할 예정이며 자세한 내용은 추후 공지될 2023학년도 정시 모집 요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한국사의 경우 4등급까지는 모든 계열에서 감점이 없으며 5등급부터 감점됩니다. 정시 모집 자연계열 모집 단위의 수능 반영 비율입니다. 자연계열 지원자는 모두 탐구 영역에서 과학 과목을 선택해야 합니다. 자연계열 1은 수학 과목의 비중이 40%로 가장 높으며 수학 선택 과목은 미적분 또는 기하로 한정합니다. 자연계열 2는 수학과 탐구의 비중이 35%로 같으나 선택 과목은 마찬가지로 미적분 또는 기하로 한정됩니다. 다만 자연계열 3에 속하는 모집 단위에 지원하실 경우 수학교과 선택 과목에 확률과 통계가 추가됩니다.
마찬가지로 한국사 4등급까지는 감점이 없습니다. 정시 모집 예체능 계열 모집 단위별 수능 반영 비율입니다. 음악학과와 환경조각학과의 수능 반영 비율은 30%이며 국어와 영어 교과만 반영합니다. 스포츠과학과의 경우 국어, 수학, 영어를 반영하며 수능 반영 비율은 50%입니다. 디자인학과는 수시 모집으로 29명 전원 선발하나 수시 모집에서 미충원 인원이 발생할 경우에만 그 2월 인원을 정시 모집으로 선발하며 수능 반영 비율은 60%입니다. 정시 모집 실기 전형 예체능 계열 실기고사에 대한 안내입니다. 먼저 음악학과입니다. 음악학과 실기고사는 지원 전공에 따라 과목이 달라지며 작곡의 경우 화성풀이, 작곡, 피아노 테스트를 진행합니다. 성악의 경우 이태리곡과 독일곡을 각각 한 곡씩 부르게 되며 피아노 전공은 지정곡 한 곡과 자유곡 한 곡을 연주하게 됩니다. 관현악 전공은 자유곡 한 곡을 연주하게 됩니다. 환경조각학과는 단계별 전형을 운영하며 2단계에서 실기고사의 비중이 50%입니다. 실기고사 과목은 소조와 소묘입니다. 스포츠과학과의 경우 좌전굴, 제자리 멀리뛰기, 100m 달리기의 3과목을 실시하며 이 중 100m 달리기의 경우 기상 상황에 따라 10m 왕복 2회 달리기로 대체될 수 있습니다. 디자인학과는 수시 모집 미충원 시 정시 모집 선발을 진행하며 별도의 주제를 부여하여 기초 디자인 능력을 평가합니다. 정시 모집 일반 전형 인문계열 전년도 최종 등록자의 수능 성적입니다. 인문계열 등록자의 국어 평균 100분위는 93.44였으며 수학교과 100분위의 평균은 91.33이었습니다. 영어교과 등급 평균은 2.17이었으며 탐구 2과목의 100분위는 각각 78.76과 79.18이었습니다. 정시 모집 일반 전형 자연계열 전년도 최종 등록자의 수능 성적입니다. 자연계열 등록자의 국어 등급 100분위는 87.01이었으며 수학교과 100분위의 평균은 95.47이었습니다. 영어교과 등급 평균은 2.15였으며 탐구 2과목의 100분위는 각각 86.66과 86.67이었습니다. 다음으로 정시 모집 고른기회 전형 2에 대한 안내입니다. 정원의 특별 전형인 고른기회 전형 2는 모집 단위별 정시 모집군을 따라갑니다. 즉, 도시행정학과 고른기회 전형 2 지원자는 가군으로 지원하게 되며 도시행정학과를 제외한 다른 모집 단위에 지원하는 경우 나군으로 지원하게 됩니다. 다만 도시행정학과, 인공지능학과, 자유전공학부, 융합전공학부는 장애인 등 특별전형과 북한 이탈주민 특별전형은 모집하지 않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2023학년도 서울시립대학교 입학전형 기본계획과 정시 모집 요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농어촌 학생은 34명을 모집하며 2가지 요건 중 하나를 만족시켜야 합니다. 먼저 기존의 농어촌 학생 특별전형에 해당하는 중고교 6년 전과정 이수자입니다. 지원자 본인이 농어촌 지역 소재 중학교와 고등학교를 졸업해야 하며 지원자의 부모 모두 농어촌 지역에 거주해야 합니다. 다음으로 초중고교 12년 전과정을 농어촌 학교에서 이수하고 그 기간 내 계속 농어촌 지역에 거주한 지원자입니다. 이 경우 부모의 농어촌 지역 거주 여부와 관계없이 지원자 본인의 재학 기간으로 판단합니다. 수능 100%로 선발합니다. 다음으로 특성화고교 졸업자입니다. 총 25명을 모집하며 특성화고등학교에서 전학년을 이수한 졸업자 혹은 졸업 예정자여야 합니다. 모든 계열에 다 지원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서울시립대학교에서 규정한 동일 계열로만 지원할 수 있습니다. 수능 100%로 선발하며 탐구 영역에서 사회과학뿐 아니라 직업탐구의 선택이 가능합니다. 다음으로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입니다. 총 33명을 모집하며 고등학교 졸업자 또는 졸업 예정자 중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계층, 한부모 가족 지원법에 따른 지원 대상 가구 학생인 경우 지원이 가능합니다. 수능 100%로 선발합니다. 마지막으로 장애인 등 대상자입니다. 도시행정학과, 자유전공학부, 인공지능학과,
융합전공 학부를 제외한 인문자연 계열 모든 모집 단위에 지원할 수 있으며 수능 100%로 10명을 선발합니다. 장애인 복지법에 의하여 장애인 등록이 되어 있는 자 또는 국가유공자법에 의해 상위 등급자로 등록되어 있는 자가 지원 가능합니다. 지금까지 서울시립대학교 2023학년도 입학 전형에 대해 안내드렸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입학처 홈페이지에 업로드된 모집 요강 및 공지사항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대정신과 미래가치를 선도하는 대학 서울시립대학교였습니다.